심판 방송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갑질, 정말 구역질 나는 갑질의 끝판왕이 정경심인데요. 어제 정경심이요. 그 6시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6시간도 안 된다고 하는데 조서를 받고서 보통 이제 조서를 받으면 저도 그런 거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문장을 읽고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이거 읽어보는 게 더 그게 한두 중요한데 시간 걸립니다. 그게 쉽게 그것도 말해서. 읽지 않고 튀었다. 이걸 볼 때는 검찰이 상당히 빡빡한 자료를 쫙 깔아놨다. 이렇게 서초동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국이 나가는 거는 이거는 이 포토라인에 쓰는 건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서초동에 있는 제가 한 11시쯤에 제 휴대폰이 나가기 전에 친한 변호사한테 돌려봤더니 조국은 아마 포토라인 서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김규황이라고 여러분 B급 좌파로 자칭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을 비호하는 건 이거는 야바의 짓이다. 근데 어저께 경심이 비호는 이건 무슨 짓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심이가 대통령보다 더 해요? 쟤들은 뭐 대통령들 뭐 경찰 아니 검찰 청사 입구에 세워놓고 수모와 모멸을 다 줬죠. 뭐 대법원장까지 시작해서 다 줬죠. 그래서 어느 육군 중장 출신은 자결까지 하고 네, 스스로 이재수 목숨을 중장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네. 물론 저는요 기본적으로 포토라인은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조국 마누라부터입니까? 왜? 딴 그 전에 그들이 적폐수사한 이름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할 때는 아무 말 안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권 이야기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인권 이야기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인권 이야기했습니까? 대법원장, 대법관들, 장관들 그들한테 인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던 인간들이 그때 속으로 박수쳤던 인간들이 박수쳤던 문재인이 지금 와가지고는 검찰은 인권을 생각하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분명히 조국 다음부터 하세요. 그럼 조국 다음부터. 왜 조국 마누라부터 조국 부인부터 그 특혜를 받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정경심이 아니 전부 이야기했지만요. 장관이 아니면은 검사한테 누가 전화 겁니까? 장관 남편만 인륜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장관 부인이 아니면 정경심이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지하실로 들어갔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프다고 날인도 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여자가요. 그 정도 혐의로 증거인멸 명확하고 그 정도 혐의면 이미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다 뺏기고 그리고 이미 구속수사 끝났어요. 구속됐어요. 그런데 핸드폰 압수했다는 이야기 전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게다가 어제 검찰 수사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가세요. 가세요.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말했던 공정함, 평등함이라면은 왜 정경심이는 저렇게 황제 특전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문재인이 때문이에요. 네. 문재인이가 그런 식으로 윤석열을 겁박을 하고 경고장을 날리고 이러니까 검찰에서도 이게 무슨 후환이 있을까? 또 검찰 측에 볼 때는 아주 그 내용을 1초도 빼지 않고 그대로 녹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도 뭔가 책을 잡히기 싫은 거예요. 지금은 검찰하고 말하자면은 문재인의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조국과 정경심이를 구속 기소시키지 않으면은 이 검찰은요 문재인에 대해서 완전히 유린당할 겁니다. 근데 아까 이재수 장군님 별 셋이다. 네, 중장입니다. 네, 이재수 중장님. 중장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수 중장의 경우에는 이 포승줄로 묶인 게 다 언론에 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을 그렇게 불행한 선택을 했으면서 이 파렴치범에다가 정말로 갑질범 그다음에 온갖 혐의만 해도 5개에서 6개 이제 횡령 혐의까지 덧붙여지게 되면 6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경심이한테 그런 특혜가 주는 거 이게 공정한 세상입니까? 이게 공평한 과정입니까? 아마도 더더욱 많은 분들이 정경심이가 10월 3일날 공휴일을 통해 가지고 몰래 출석하는 걸 보고 더 기가 막혀서 집에서 나중에 나온 분들도 많으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서초동에서 분석하는 거를 보면은 일단 이 횡령죄가 상당히 크게 추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제 조국의 그 범동이 오촌인지 무슨 조카가 이제 구속
그 기소 이거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조서를 이제 쫙 썼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경심이가 이제 읽어보고 무슨 이 변호사들이 디펜스 방어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나온 걸 보면은 즉 돈의 흐름에 대해서 즉 경심이가 말하자면은 횡령이 이렇게 딱 엮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는요.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경심이와 조국은 한 묶음으로 묶이기 때문에 조국은 결국은 포토라인에 쓸 수밖에 없다. 또 공인이니까 당연히 포토라인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이 얼마 전에 이 국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이 출석해갖고 조사를 받게 되면은 거취에 대해서 고려해보겠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이제 조국 같은 애는요. 입 싹 씻고 그건 고려해보겠다고 한 거고 뭐 확증을 안 했다. 뭐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 우리 집이 당한 거다. 우리 와이프가 당한 거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저는 이제 그 좌파 시민단체에서 조국을 66억 뇌물죄로 고발했어요. 네. 뇌물죄로 현직 법무부 장관을. 그런데 그 뇌물죄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우로 본다면은 그게 적용이 됩니다. 경제 공동체가 되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30년 뭐 형을 지금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2심까지 해서. 그런다면 조국도 66명 뇌물죄. 1억 이상이 되면은 특가법. 그러면 감형도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내부에서도 방금 말했던 뭐 좌파든 뭐 삼류 좌파도 이런 이야기 했듯이 그들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들이 말했던 공정이 뭐인가에 대해서는 자기도 고민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조국은 검찰 수사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도 저는 검찰에서 뭐 이런 특혜 의전은 의도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으로는 확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는 건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검찰에 전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사 제대로 해라 이게 뭐냐 제대로 해라라는 검찰에 압력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또 검찰 혹여나 이른바 이거 보니까는 이 정권이 한 번 더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부장검사 하는 애들은 부장검사 10년이면 지 검찰 총장 할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인사, 진급 이거에 가장 목매는 게 또 검사들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 정권에 거기에 수익이 있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또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번거지 쓰고 2차 이 반출을 시도했던 정말 전문가, 빼돌리기 전문가 경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세 번째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들어갈 때 그 딸내미인 조민 얘기로는 뭐냐? 자기는 딴 방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기절을 한 것 같다. 이러면서 물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을 갖고 이렇게 갔더니 그새 기절해서 깨어났는지 괜찮다고 119 부르지 말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기절이라는 게 여러분 물 한 잔 떠갖고 가면은 금방 깨어납니까? 이런 점에서 이 완전히 모녀 사기단이에요. 그래서 참 그 엄마도 의문하지만 딸은 또 맹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국이 왜 이 기소될 수밖에 없고 조국이 왜 포토라인을 쓸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께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다른 언론에도 나오지도 않았던 건데 첫째 이 조국이 가장 중요한 거는 PC를 빼돌릴 때에 이른바 전화를 했다는 그 PB 그 한투의 PB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나가고 그다음에 밤새워서 정말 젊은 남자하고 30살 된 남자하고 39인가요? 그 남자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간다는데 어느 남편이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고 다 전화를 뭐 잘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볼 때 이거는 조국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 한 차례도 안 하고 이 점에서 조국의 혐의가 굉장히 크다. 두 번째 인사청문회 에서 이른바 코링크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운영 보고서를 여기에는 뭐 모든 게 블라인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 아닙니까? 이게 조국한테 직방으로 갔다는 겁니다. 경심이도 이
거치지 않고 이런 점에서 조국은 기소 각이다. 이거는 법적으로 천천히 말하자면 훑어본 이 변호사들이 다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포토라인에 쓴다. 특혜 의전받은 경심이. 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재판 받아보고 막 이제 이러면은요, 이 판사들 중에요, 아주 잘해주는 판사 있어요. 오,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요. 그래 놓고는 막 저기 세게 벌금형 때리고 이런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대변할 때 보면. 왜? 자기네가 잘해주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좋아. 그래서 특혜 의전을 준 거는 아까 우리 안 원장이 얘기한 대로 정경심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검찰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 검찰의 일종의 말하자면 깊은 순수다. 이렇게 보는 게 또 서초동의 변호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